그럼 이제 금리, 소득, 인구를 말씀하셨는데 예. 그럼 당장 지금 충격이 올 만한 거는 금리가 있겠네요. 예, 금리가 네. 이제 제일 우리가 눈에 보이게 네. 첫 번째 와닿는 충격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인구 가구하고 소득은 네. 우리가 잘 모르면서 이거는 이게 마치 스펀지가 물에 젖듯이 네. 그렇게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특히 소득 같은 경우는 이제 세월이 한 5년 정도 흘러봐야 알거든요. 네. 네. 세월이 5년 흘렀는데 내 월급이 왜 별로 안 오르지?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10년 동안 월급이 안 오르면은 그때는 이제 좀 경고등이 켜지는 거죠. 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조금 세월이 흐를수록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고, 인구 구조는 우리나라가 진짜 좀 성장을 하려면은 우리나라의 발목을 물긴처럼 잡게 되는 게 네. 인구의 변화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주니까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준다면 다들 이제 공자 말씀이라고 그런 네. 이야기 하지 마라 그러시는데요. 이제는 그래도 자산 배분을 이제 좀 노후의 자산 배분을 네. 하시려면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한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을 보고 이렇게 쭉 해가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국내 부동산이 좀 너무 쏠려 있다. 이렇게 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 정말 그 궁금한 게 그냥 경제학적으로 궁금한 게 예. 우리가 이제 그 60년대, 70년대는 경제를 막 성장시키려고 뭐 둘만나 잘 기르자 예, 이런 예. 인구를 조정하는 정책 썼잖아요. 예, 예. 근데 그때는 인구 감소 정책이 경제 성장에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니까 이제 정부에서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뭐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가 이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예. 하는데 예. 이게 오히려 경제에 더 안 좋을 수 있는 건가요? 현재로는 안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미래는 또 우리나라가 복이 있으면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 이전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네. 인구라는 게 많아지면은 네. 교육을 시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데 국가가 그걸 충분히 투자할 비용이 있어서 좋은 인재로 키워내면은 그러면은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인도나 아프리카나 이런 쪽은 인구가 많은 것이 네.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거는 교육 수준이 낮으면 그렇습니다. 만일 인도가 어마어마한 교육 투자를 해서 인재들이 다 좋다고 그러면은 나라가 아주 좋아지죠. 이 아프리카도 그렇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 당시 인구를 출산을 너무 많이 하면은 네. 국가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네. 숫자가 늘어나고 부모들은 거기 돈 쏟는다고 돈 네. 다 넣어버릴 거고 네. 하니까요. 그래서 적정한 인구가 필요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는 상당히 적정한 인구 정책은 그 당시는 정말 잘 피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정책도요. 네. 그거는 제가 보기엔 거의 베스트하게 잘 피었는데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나 이제 화끈해가지고 이제 출산을 안 하기 시작하면 또 화끈하게 너무 안 해버려가지고 네. 지금 중국이 출산율 낮다고 세자녀 정책을 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막 우리나라가 야 중국 역시 벌써 또 저러네 하지만 중국은 학교 출산율이 1.3명입니다. 네. 우리나라 0.8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확실히 낮은데요. 네. 근데 다만 나중에 이제 사회가 바뀌어서 로봇 사회, 인공지능 네. 사회로 급격하게 변해서 네. 사람이 별로 필요 없다. 그러면은 인구를 적게 낳은 게 좋죠. 왜냐하면 괜히 사람 많으면 실업자만 생겨서 네. 문제가 되니까요. 그래서 혹시 우리나라가 정말 복이 많으면은 네. 갑자기 노동력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면은 그게 좋을 수는 있겠는데 현재는 우리나라가 정말 빠릅니다. 고령화 속도가요. 그래프를 하나씩 이렇게 이제 노인 부양 비율 네. 이런 걸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부터 30년 후 정도 되면요. 세계에서 1등입니다. 일본보다도 더 높아져요. 2060년 가면 일본보다도 더 고령화 높아지거든요. 비율 말씀하시죠. 예, 노인 부양 비율, 젊은 사람들이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숫자를 따지자면.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러나 저러나 그것도 지금 출산율 0.8명으로 계산한 것도 네. 아니니까요. 이제 더 높아지겠죠. 그렇죠. 예, 이러나 저러나 우리나라는 좀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젊은 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고령화된 사회에 있다 하면은 젊은 분들은 젊은 국가에 투자를 해서 이런 부분을 좀 중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꿈꾸는 자본과 글로벌 자본가 꼭 저는 이전부터 그래서 주장해 왔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로봇 같은 산업 분야가 이제 데모테크의 한 분야가 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예. 뭐 바이오, 로봇, 네. 뭐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다 거기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그 논쟁이 강한 이슈인데 예, 예. 주택연금 가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찬성하는 쪽에서는 제가 얼마 전에 인터뷰하신 분이 네. 주택연금을 해서 네. 자신의 노후생활 완전히 보장받으셨어요. 네, 네. 그분 같은 경우는 단점이 없는 게 유일한 단점이다. 네, 주택연금을 네, 네. 말씀하시는데 예. 대부분의 뭐 유튜브 뭐 영상이라든지 여론은 예.
아니 뭐 집값이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네. 그 주택인금 가입하면 이거 절대 안 된다. 네. 이런 식의 여론도 만만치 않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값 주택연금을 이제 가입했는데요. 네. 집값이 앞으로 오를 것 같아. 그걸로 가지고는 주택연금의 가입 여부를 굳이 결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은 가입한 지 한 5년이 지났는데 집값이 2배가 되었다. 네. 그러면은 그때 빌린 걸 갚아버리고 네네. 한 1년 정도 주택연금 쉬면은 네. 다시 새로 가입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이제 그렇게 이제 한번 리파이낸싱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시면 이제 되는 것이고요. 네. 이제 그 문제보다는 네. 주택연금의 이제 문제는 주택연금 제도가 좋은 거는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이렇거든요. 주택연금은 대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리버스 모기지, 영모기지라고 네. 그러지 않습니까? 대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모기지는 이제 목돈을 빌려서 분할해서 갚는데 네. 영모기지 주택연금은 분할해서 빌리고 목돈으로 갚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영모기지라고 그러는데 자 그래서 이제 대출 이자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금이다 보니까 죽을 때까지 주니까 네. 혹시 이 사람이 너무 오래 살면 어떡할까 해서 주택금융공사가 네. 보정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보정료 0.75%하고 이자가 자기는 안 내지만은 이게 계속 자기가 내야 될 부채의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100이 있으면은 이자하고 보정료가 붙어서 부채가 되고 네. 여기에 또 이자 보정료가 붙어서 또 부채가 되고 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복리 효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걸 역복리 효과라고 그럽니다. 네. 복리 효과는 내가 수익을 내는 것으로 그쵸. 복리 효과인데 네. 이거는 내가 비용을 줘야 되니까 역복리 효과라고 그러기 때문에 네. 이게 기간이 길어지면은 네. 나중에 이 부채가 막 증가해요. 그쵸.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너무 빨리 주택연금을 가입해서 나중에 한 10년, 15년 지났는데 막 부채가 많이 증가하면은 여기에 이자, 네. 보정료 붙으면 이게 팍팍 역복리 효과로 증가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게 조금 단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연금 보면은 보통 가입 평균 연령이 72세 이 정도 되시거든요. 네, 그렇다고 그 정도 하더라고요. 연령 같으면은 20년 가입하셔도 92세 되고 하시니까 역복리 효과가 그래도 견딜만 한데요. 너무 빨리 가입하시면 그런 부분이 있고요. 한 80세 이렇게 75세, 80세 이런 때 가입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금액도 많아지고 네. 역복리 효과도 나타나지 않을 거고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아는 분 중에는 네. 그런 분이 있던데 이번에 이야기했더만은 또 그분도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던데요. 네. 자녀 3명이 이제 집을 사가지고 네. 부모님께 명의로 아, 드리고 네. 주택연금 받아서 용돈 쓰세요 하고 그걸로 딱 손 틀고 끝난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한 네. 분을 만나 뵀는데 그분도 네. 이제 같은 형제분들하고 그렇게 하셨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께 이제 더 이상 저한테 용돈 달라고 하지 마시고 이거 받아서 그냥 주택연금 그러니까 80세 받으시니까 금액이 꽤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그 자녀들이 오히려 부모님께 그런 걸 권하는 경우도 많은가 보죠? 많지는 않은데요. 네. 이제 조금 넉넉하신 분들이 예, 이제 그렇게 그리고 뭐 집 네. 그 뭐 어차피 요즘 부모님들 이제 수명도 길어지시니까요. 네. 요즘 천수를 누리셨다 하면 보통 90대이시거든요. 네. 그러면은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평균으로 90살, 95 산다고 그러면은 네. 나중에 집을 물려받을 때 자녀의 나이가 65세 이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차피 주택을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고 받고 하는 개념은 많이 없어졌고요. 네. 그래서 부모가 그걸 충분히 활용하고 네. 그걸 가지고 자기 노후 생활을 잘 보내고 하는 게 좋은데 그게 이제 그래서 주택연금 제도라는 것은 다른 나라의 영모기지와 달리 우리나라의 네. 특유한 제도로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아까처럼 보증료라든지 네. 대출 이자가 쌓여서 일어나는 이 역복리 효과 네. 이 부분이 너무 크지 않게 적정한 시기를 잘 맞추어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연금은 가급적 뒤에 받으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네. 자기가 자산 관리도 잘 못하고 나이가 80 넘으면 네네. 네, 그러니까 그때는 따박따박 자동으로 돈을 넣게 하는 게 좋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걸로 운용을 하시다가 나중에 나이가 좀 들면은 주택을 그냥 이제 네. 맡기고 이걸로 가지고 국가로부터 연금을 받는 것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은 잘 효과적으로 활용하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주택연금을 그 가입하신 평균 나이가 73세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72세. 72세. 예. 그 72세쯤에 그 많이들 가입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있죠. 이제 역복리 효과 이런 거 생각하신 건 아니고요. 네. 이제 돈을 쓰다 보니까 네.
70대 중반 정도 되니까 돈이 막 떨어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주택연금을 가지고 같이 이제 합해서 그걸 만들려고 그러시는 것 같고요. 네. 평균이 72세 이러시니까 이제 네. 80세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네, 그쵸. 예. 예, 예.